비듬인가 싶었는데 가려움까지 번지면 아침 거울 앞에서 진짜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무 샴푸나 바꾸는 순간 더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부터 더 헷갈리시죠? 오늘 그 헷갈림 끝내드릴게요. 뭘 고르고 어떻게 감아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민은 전용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후기가 좋았던 샴푸 5개를 실제 기준으로 비교해봤고, 오늘은 그 선택 기준과 결론만 압축해드릴게요. 5개를 비교하면요, 의외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두피가 예민할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SQ 제약 샴푸라서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 건 SQ 제약 샴푸입니다. 정확히는 SQ 제약 두픽 샴푸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장점과 단점, 후기 포인트를 방금 그 기준으로 바로 짚고 곧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소비자 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 포인트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도 큽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나 부작용 걱정을 덜었다는 인식이 붙습니다. 합성 착색료, 파라벤, 실리콘 오일을 덜어내고 자연유래 추출물 중심으로 간 점도 꽤 안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EWG 1등급 멘톨이 들어가서 감고 나면 열 오른 두피가 한숨 쉬듯 시원하다는 쪽입니다. 이 쿨링감이 세게 후려치는 자극이라기보다 피로한 두피를 잠깐 식혀주는 방향으로 읽히는 편입니다. 약산성 샴푸라 세정 뒤에 바짝 마르는 느낌을 줄이고 모발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다는 말이 붙습니다. 여기에 8종 추출물이 더해져 건조함 완화, 진정,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성분 포인트로는 징크피리치온, 바이오틴, 판테놀 같은 이름이 보입니다. 방향성이 꽤 또렷하죠. 그래서 예민함, 비듬 고민, 건조함이 같이 오는 두피에 상대적으로 잘 맞았다는 반응이 따라 붙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고민이던 분들도 덜 답답했다는 체감은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있습니다. 치료나 완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사용감과 생활 루틴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체감상 다른 선택지보다 가격이 대략 3,000원에서 5,000원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살짝 비싸네 싶을 수 있어요. 다만 두피가 편하면 그 차액을 납득했다는 쪽도 많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후기를 짧게 모아보면 가장 먼저 튀는 말은 가려움이 줄었어요였습니다. 비듬이 줄었어요 라는 말도 있었고 예민한 두피에도 건조함이 덜했어요 라는 반응도 반복됐습니다.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졌어요 라는 후기도 이어졌습니다. 세정 후 가스람보다 정돈감이 낮다는 쪽입니다. 용량이 넉넉해요. 향이 괜찮아요. 같은 생활형 반응도 꽤 많았습니다. 오래 쓰기 편하다는 느낌이죠. 거품이 잘 나요라는 말도 자주 보였고 세정할 때 답답하지 않다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감고 나면 시원한 쿨링감이 좋았어요라는 한 줄은 이 제품 인상을 거의 대표하는 후기였습니다. 꾸준히 쓰니 더 좋아졌어요라는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보다 누적 체감을 말하더라고요. 선물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혼자만 만족하고 끝나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샴푸 하나보다 더 오래 가는 건 결국 루틴입니다. 방치가 불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번 예민해진 두피는 사소한 자극에도 더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쯤 슬쩍 긁고 밤엔 어깨 위 가루가 신경 쓰이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지와 땀, 스타일링 잔여물, 덜 마른 두피가 하루 종일 답답함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렵고 긁고 더 건조해지고 또 예민해지는 작지만 질긴 악순환이 조용히 커집니다. 그래서 루틴은 복잡할수록 망합니다. 두피 중심으로 필요할 때 규칙적으로 감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땀과 유분이 많은 날은 그날 바로 감아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루 한 번 정도 리듬을 맞춰보세요. 중요한 건 머리카락보다 두피입니다. 손톱 말고 손끝 지문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거품을 낸 뒤에는 두피 전체에 고르게 닿게 해주세요. 세게 박박 문지르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리고 헹굼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귀, 쥐, 정수리, 목덜미까지 잔여감 없이 충분히 씻어내셔야 합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가세요. 뜨거운 물은 순간 시원하지만 끝나고 나면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말릴 때는 모발 끝보다 두피를 먼저 보세요. 축축한 두피는 밤새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드라이기는 너무 뜨겁게 붙이지 말고 거리를 두고 두피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말리는 게 핵심입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썼다면 그날 잔여물을 꼭 지워주세요. 남아있으면 다음날 바로 예민해집니다. 향이 너무 강하거나 자극감이 센 제품을 여러 개 겹치면 두피는 의외로 빠르게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큰 변수가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늦게 자는 날이 이어지면 가려움이 더 도드라집니다. 몸이 지치면 두피도 같이 예민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이 관리의 일부입니다. 특히 가려울 때 손톱으로 긁는 순간 잠깐 시원해도 다음 자극의 문을 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눌러주거나 손끝으로 톡톡톡 두드리세요. 차가운 바람을 잠깐 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낮에 자꾸 손이 간다면 빗끝으로 긁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시고 모자도 땀밴 상태로 반복해서 쓰지 마세요.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결국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덜 자극적이고 덜 건조하고 끝까지 편한 방향으로 루틴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의학적 진단이 아니고 제품 체감과 관리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가려움, 비듬, 건조함이 함께 오면 자극을 줄이고 충분히 헹구고 완전히 말리는 것부터 바꿔보세요. 진물이나 통증이 있거나 빠지는 머리까지 눈에 띄게 늘면 버티지 말고 피부과 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두피가 덜 흔들리는 샴푸를 고르고 덜 흔들리게 감는 습관까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시작하면 생각보다 빨리 달라집니다. 두피는 강한 한방보다 흔들리지 않는 루틴에 반응합니다.